안녕하십니까. 영상의학과 전문의 이영랑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영상의학과에서 많이 하는 검사들이 무엇인지와 그 검사에 대한 궁금증과 그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의학과는 영상을 만들어내는 장비를 이용해서 진단과 시술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는 영상 진단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의학과 진단은 크게 세 가지 종류의 검사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X선을 이용한 방사선 검사, MRI 장비를 이용한 검사, 초음파 장비를 이용한 검사입니다. 각 검사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고 자주 나오는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방사선 검사는 엑스레이를 사용해서 시행하는 검사입니다. 크게 5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단순 엑소선 촬영과 유방 촬영, CT, 수술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시암 같은 투시 촬영, 골밀도 촬영, 중재적 방사선 실술로 나눌 수 있고 우리 병원에서 많이 행하는 검사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 X선 촬영은 주로 흉부, 복부, 머리, 뼈 부위를 검사하고 전후 사진, 측면 사진, 그리고 필요에 따른 특화된 자세로 사진을 촬영합니다. 우리 병원에서 많이 시행하는 것은 척추 근골격계 일반 방사선 검사와 흉부 일반 방사선 검사입니다. 척추 근골격계 일반 방사선 검사는 일반적으로 척추를 비롯해서 상지, 하지의 장골과 어깨, 무릎 등의 관절을 촬영하는 검사로 나누어지는데 다른 검사와 달리 촬영 시 호흡으로 인한 제한이 적습니다. 촬영은 눕거나 서서 촬영하지만 뼈의 핵부학적 특성에 따라 특정한 자세로 시행하는 검사가 많고 관절 검사 중에서 이중 스트레스 검사와 같이 인대 손상을 잘 보기 위해 병변에 일정한 힘을 가해 촬영하기도 합니다. 이 순간에 어느 정도의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촬영 시에 조금의 오차라도 생기거나 움직임이 있으면 보고자 하는 부위의 구조물들을 흐리게 하거나 가려서 판독 시에 진단적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척추 일반 방사선 검사에서는 골절 등의 외상, 디스크 등의 퇴행성 변화, 골다공증, 굴곡 이상, 감각 이상이나 통증이 있는 경우에 검사합니다. 촬영 시 대부분 테이블에 누워서 검사하고 전면, 측면, 그리고 필요에 따라 전후 만곡을 최대한 만든 후에 촬영합니다. 흉부 일반 방사선 검사는 수술 전 기본 검사이고 내과적 질환이 의심될 때에도 시행합니다. 이거는 듀얼 에너지 엑스레이 업소프셔메트리 방식을 쓰는 골밀도 촬영 기계인데 엑스레이를 이용하는 것이고 측정한 결과는 오른쪽 같이 나오는데 척추와 대퇴골 두 부분을 측정해서 환산한 값으로 골다공증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CT도 방사선 검사인데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인체 내부를 잘게 단면으로 잘라서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침대에 바로 누우면 침대가 움직이고 저 동그란 통 모양의 튜브를 지나가면서 영상이 만들어지는데 비교적 짧은 시간이 걸립니다. 얻어진 영상은 이렇고 이것을 재구성해서 시상면이나 관상면, 뼈나 혈관의 경우 3D로 만들어서 보기도 합니다. 투시 촬영도 방사선을 사용하는데 움직일 수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수술실에서 시술이나 수술을 할 때 시술 부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기구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쓰이고 마취 통증의학과에서 통증 치료하실 때도 같은 이유로 쓰입니다. 다음은 방사선 검사에서 흔히 하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은 방사선이 몸에 해롭지 않은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먼저 방사선 검사와 방사능 누출에 대해서 구별을 해야 합니다. 방사선 검사는 X선을 사용하는 검사로 비교적 에너지가 높지 않은 방사선을 사용합니다. 필요한 부분만 검사를 하고 필요한 만큼 짧은 시간 동안 검사를 하므로 어느 정도 방사선을 쏘일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 반면에 방사능 누출 사고는 굉장히 높은 에너지의 물질이 몸 안으로 들어오고 몸 안에서 계속 피폭이 이루어져서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피폭을 받는지도 모르고 피폭도 굉장히 오랫동안 받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방사선 검사 같은 경우는 영상의학과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사선 양 측정 단위를 시버트라고 하는데 우리 몸이 받았을 때 큰 변화가 없는 허용 한계가 250에서 500ml 시버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흉부 사진 한 장이 0.1ml 시버트라고 하면 허용 한계에 도달하려면 2500장에서 5000장을 찍어야 하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그리고
흉부사진 한 장의 암 발생 위험도는 담배 1.5개 피를 피웠을 때 발생하는 정도와 같다고 하니 방사선 검사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암 발생이 되지 않나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방사선 검사는 진단의학적 이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증명되지 않는 암 발생의 손해를 걱정해서 검사를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방사선 검사는 신생아나 어린이가 받아도 괜찮은지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성인보다 어린이가 방사선에 대한 감수성이 훨씬 높습니다. 1시버트라는 단위의 방사선을 쏘였을 때 암 발생률이 어른의 경우 5%에서 생긴다면 신생아의 경우 15%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1시버트라는 단위는 굉장히 많은 방사선 노출량이라서 이렇게까지 받기는 어렵고 연구상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저희 영상의학과에서 신생아나 소아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방사선을 적게 사용해서 검사를 시행하고 MRI 초음파를 시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받아야 하는 임신 중 방사선 검사, 태아에 영향이 있을까요?는 태아도 소아와 마찬가지로 임신 중에 조직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방사선에 취약한 것이 맞습니다. 특히 장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임신 초기인 임신 3주에서 8주가 가장 중요하고, 그때 100mSv를 기준으로 위험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100mSv 미만인 경우는 태아에게 가해지는 위해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100mSv 이상으로 방사선을 조사한 경우에는 태아에게 근골격계 장애라든가 지능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mSv가 어느 정도 되는 양이냐면 복부 CT를 10번에서 15번 찍는 양이고, 흉부 사진이나 일반적으로 많이 촬영하는 치과 촬영 같은 경우는 1000장 이상 찍어야 하는 굉장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영상검사, 방사선 검사를 가지고 그만한 양에 도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 임신했을 때 방사선 검사를 받았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방사선 검사라고 하면 뼈를 본다고 생각하는데, 방사선 검사로 뼈 이외의 몸의 다른 문제도 확인할 수 있나요? 라고 물으시는데, 방사선은 크게 4가지를 신체에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검은 쪽에서부터 하얀 쪽으로 갈 때 가장 검은 것이 공기이고, 그 다음이 지방, 그 다음이 물, 그 다음이 뼈가 되겠습니다. 뼈가 가장 흰색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어깨 사진인데요. 아이고. 이 사진에서도 가장 검은 부분이 공기, 그 다음에 목 있는 부분이 지방, 나머지가 물을 포함한 연부 조직, 가장 하얀 것이 뼈입니다. 가장 방사선 검사를 많이 하는 부위는 뼈이지만 이렇게 구별이 되니까 몸의 여러 다른 문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흉부 사진을 찍을 때 숨을 들이마시고 찍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X선은 4가지를 구별하는데, 숨을 들이마시게 되면 공기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폐가 좀 더 검게 보이게 되고 병이 있는 부분이 좀 더 하얗게 눈에 들어오게 되어서 구별이 잘 되고, 두 번째 이유는 숨을 들이마시면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서 잘 안 보이는 폐 뒤쪽이 잘 보이게 됩니다. 숨을 참는 이유는 검사가 짧은 시간 안에 시행이 되지만 그동안은 흔들리게 되면 영상 판독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진은 같은 사람이 시차를 두고 2번 시행한 경우인데, 위쪽은 숨을 덜 들이마신 사진이고 아래쪽은 충분히 숨을 들이마시고 찍은 사진인데요. 위쪽은 여기서 보면 폐 뒤쪽이 잘 보이지 않고, 여기 그 가운데 부분도 뭉쳐져서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래쪽 사진은 숨을 충분히 들이마셨기 때문에 폐 뒷부분도 잘 보이고 뭉쳐져 있는 부분도 나뉘어서 구별이 됩니다. 검사 시작 전에 속옷탈이를 하거나 장신구를 빼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방사선은 파형이기 때문에 앞에 가려지는 물질이 있으면 그 뒤가 보이지 않습니다. 앞에 강한 금속 물질들이 있으면 그 뒤에 있는 정상 조직이나 비정상적인 조직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빼달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 다른 이유는 그런 액세서리나 속옷들이 비정상적인 소견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단추나 머리끈 같은 것도 진단에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액세서리를 제거하고 탈의를 하는 겁니다. 커서가 움직이질 않는데요. 왼쪽 사진은 왼쪽 위에 견갑골 바로 밑에 이상한 것이 보이는데 혹시 종괴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단추입니다. 중간 사진은 아마도 오래된 사진인 듯한데요. 동전도 보이고 휴대폰도 보이고 지퍼 고리도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물건들 뒤에 있는 부분은 뭐가 있어도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이거야말로 커서가 보여야 되는데요. 왼쪽 위에 견갑골 바로 아래에 보시면 마크가 보입니다. 버선발 모양의 나이키 마크가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다음은 영상검사 중 MRI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MRI는 자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기장을 이용해서 생체의 임의의 단층상을 얻을 수 있는 첨단 의학기계 또는 그 기계로 만든 영상법을 말하고 몸을 단면, 시상면, 관상면으로 촬영해서 뇌와 뇌혈관, 디스크와 신경, 근육, 인대, 뼈 등의 연부 조직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침대에 누워서 헤드폰을 쓰고 각 관절이나 머리에 맞는 코일을 끼우거나 척추의 경우 반듯하게 누워서 저 통 모양으로 들어가서 찍는 건데요. 소음이 심한 편이고 찍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다음은 MRI 검사에서 흔히 하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MRI는 왜 비싸고 오래 걸리는 것이냐면 일단 MRI는 다른 영상 장비에 비해 기계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한 대에 20억에서 30억 정도 하고 검사 시간이 다른 영상에 비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 검사비 자체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검사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CT나 일반 촬영에 비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검사를 찍습니다. 예를 들면 인대가 잘 보이는 검사, 반월판 연골이 잘 보이는 검사, 신경이나 디스크가 잘 보이는 검사, 뇌혈관이 잘 보이는 검사 같은 이런 검사들을 순서대로 찍기 때문에 CT나 일반 촬영에 비해서 검사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조영제를 이용해서 종양이라던가 염증이 잘 구별되게 하고 촬영을 하기 때문에 짧게는 15분, 길게는 40분 정도의 검사 시간이 걸립니다. CT와 MRI는 어떻게 다르냐면 CT는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촬영하고 뼈나 폐 같은 것이 구별이 잘 되고 조영제를 사용하면 복부장기나 혈관 등을 잘 볼 수 있습니다. MRI는 우리 주변에 떠돌아다니는 TV나 라디오 같은 전파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고 우리 몸에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태아나 산모에게도 안전하게 촬영 가능합니다. MRI는 CT에 비해 연부 조직, 즉 근육, 뇌, 신경, 인대 같은 부분이 훨씬 정확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적 질환이 있을 경우는 MRI가 우선적으로 시행됩니다. CT를 찍었는데 왜 또 MRI를 찍으라고 하는 것이냐면 경우에 따라서 CT에서 잘 보이는 병변들이 있고 MRI에서 잘 보이는 병변들이 있는데 둘을 적당히 조합해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무릎 관절 치환술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먼저 MRI를 시행해서 진단을 하고 수술 전에 CT를 시행해서 수술 디자인을 할 때 MRI에서 잘 보이는 부분과 CT에서 잘 보이는 부분을 참고해서 결정을 합니다. 척추 디스크나 협착증 환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MRI 촬영을 못한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MRI는 커다란 통 속에서 검사를 하는데 그 안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특히 어깨보다 위쪽을 촬영하는 경우가 더 심한데요. 완전히 통 속에 들어가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폐쇄공포증을 가진 분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공포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폐쇄공포증 환자들은 검사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경우에 따라 수면 진정제를 투여하고 검사하기도 하는데 수면 내시경과 비슷하게 주무시면서 검사를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RI는 전파 전류를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전기적인 물질, 예를 들어 심장 페이스메이커라든가 인공와우, 뇌자극 전기술, 오래된 뇌 동맥 클립 같은 것이 있는 환자분들은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삽입된 인공물들을 잠시 작동 중지해서 촬영하는 경우도 있고 2000년 이후에 삽입한 비교적 최근의 뇌동맥 클립 같은 경우는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영상의학과에 오셔서 상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몸에 쇠붙이가 있는 경우 쇠붙이가 움직일 수도 있고 영상이 많이 왜곡되어서 촬영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치과 촬영을 하고 계신 환자분이었는데 그 자체로 인해서 뇌 일부 영상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최근에는 보완하는 장치들이 많이 나와서 시간이 흐르고 기기가 발전할수록 MRI를 못 찍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MRI를 찍었는데 병원을 옮기면 MRI를 또 찍는 이유는 대부분 MRI는 한 번 찍으면 충분한데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으면 그때 내 몸 상태와 지금의 내 몸 상태가 다름으로 다시 촬영하는 경우가 생기고 또 MRI는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시퀀스를 찍는데 예를 들어 혈관이 잘 보이는 거, 물이 잘 보이는 거, 신경 다발이 잘 보이는 거 이런 식으로 찍습니다. 근데 일부 미진한 경우가 있다던가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고해상도의 영상이 필요하다던가 아님 추가적으로 조영제 투여가 필요하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재촬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 필요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니 믿고 검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MRI 부작용은 MRI는 CT와 달리 전자기파를 이용한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 자체의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안전한 검사이고 태아나 산모에게도 안전하게 시행하는 검사입니다. 단지 몸에 금속이 있을 때 촬영 시에 금속 부근으로 열이 나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 코로나 처음 시작되었을 때 코에 와이어가 있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검사한 경우에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다는 논문 보고가 나와서 와이어가 없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검사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고요. 가끔 호소하시는 게 조영제를 맞았을 때 약간 숨이 가쁘다든가 가려움증, 구토 같은 부작용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MRI 자체에 들어가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촬영 중에 일정한 박자로 크게 쾅쾅 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우리 병원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나오는 헤드폰을 끼고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음악 소리와 장비에서 나는 소리가 섞여서 더 힘들다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초음파 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음파는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닌 박쥐들이 들을 수 있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의료 장비를 만든 것입니다. 기존은 초음파를 쏘면 그쪽에서 반사되는 시간을 계산해서 그것을 영상으로 만든 건데요. 처음에 2차 세계대전 때 잠수함에서 서로의 위치를 알기 위해 초음파를 이용했던 것을 의료 영역으로 바꿔왔고 시작된 지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임신했을 때 태아를 보는 검사도 초음파 검사이고 간이 안 좋다던가 건강검진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초음파 검사를 받으셨을 것이고요. 검사 중에서 축축한 젤리를 바르고 하는 것이 초음파 검사입니다. 어느 정도 초음파를 다룬 경험이 있는 의사라면 진단 시술 시에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영상의학회에서 진단을 하거나 수술 전 검사에 사용을 하고 내과에서는 심장 초음파를 하고 외래에서도 진단을 할 때 주로 쓰이고 시술할 때 보조적으로 가이드하는 도구로도 쓰입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흔히 하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음파 검사는 주로 임신했을 때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것부터 아기가 3개월이 되었을 때, 6개월이 되었을 때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기형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심장에 이상이 있을 때에도 심장은 잘 뛰고 있는지, 심장 판막은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기도 하고 건강검진에서 간에 지방간이 있는지, 담석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상복부가 아팠을 때 원인이 뭔지 1차적으로 확인하는 도구로 씁니다. 그 이외에도 유방이나 갑상선, 혈관, 근, 골격계 같이 피부에서 가까운 것들은 초음파로 검사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몸이 작고 CT, MRI, 일반 촬영 같은 검사에 비해 위험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많이 사용하는 검사입니다. 다 안전한 검사지만 CT, MRI, 초음파 중에서 꼽으라고 한다면 초음파가 가장 안전한 검사입니다. 초음파 기계가 크지 않고 방사선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래에서도 쉽게 사용이 가능한 검사이고 시술 시에도 초음파를 보면서 시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차적으로 쉽게 시행이 가능하지만 초음파에서 100%다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CT MRI를 병행합니다. 본원에서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 시에 미리 주의해야 할 것은, 본원에서 하는 초음파 검사는 근골격계 진단을 하거나 수술 전에 시행하는 검사가 대부분이어서 미리 금식할 필요가 없는 검사이고, 내과에서 복통이 있을 때 하는 복부 초음파의 경우 6시간 금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장에 음식물이 있게 되면 그것에 가려져서 간이나 췌장, 담낭 등 주변 구조물들이 보이지 않고, 담낭이 음식물 소화액에 모여 있는 공간인데 음식물이 있으면 쪼그라들어서 이게 염증 때문에 쪼그라든 건지 음식물 때문인지 구별이 가지 않기 때문에 금식을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영상의학과에서 하는 검사와 흔히 묻는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우연히 보게 된 것인데요. 제가 하루 종일 하고 있는 일 같아서 실어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